최근 중국 경제가 역사상 최대 위기 상황에 놓이면서 중국 대기업들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고 있고 중국 부동산은 폭락, 중국 정부의 잘못된 봉쇄 정책 때문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재벌들과 상류층들이 대규모로 해외 이민을 신청했고 그 중에 특히 한국에 엄청난 수가 몰려온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을 통째로 한국으로 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대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부유층은 무려 2억 8천만 명에 육박하고 이들의 구매력은 3조 1천억 달러, 거의 4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들의 소비가 중국 내 소비 전체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국이라는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 부유층들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이들의 대규모 한국 이민 소식에 중국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중국 재벌들이 한국에 이민을 하려는 방법은 바로 투자 이민인데요. 한국에 있는 관광지에서 부동산에 7억 원 이상 초장기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전라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가 대상 지역인데 이곳에서 부동산에 7억 원 이상 장기로 투자를 하거나 공익펀드에 돈을 대규모 투자하게 되면 투자 이민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재벌들은 한국을 이민 국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자녀 교육과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을 포함하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미국 비영리 단체인 이 사회발전조사기구가 전 세계 163개국을 조사한 결과 중국은 100위, 한국은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은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큰 나라, 세계에서 가장 미래형 국가로 꼽혔습니다. 서구권에서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성공하는 것을 두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데 중국인과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중국 재벌들은 제주도와 부산, 여수 등 한국 관광 도시에 대규모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거주하고 있는 반면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수많은 평범한 중국인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대림역 12번 출구, 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확연히 다른 분위기에 놀라게 됩니다. 길게 뻗은 상가에 연변식당, 산서반점 등의 중국 간판이 중국어와 함께 쓰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중국인 거리임을 실감케 하는데요. 중국 지린성의 조선족 집단 거주 지역인 연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대림동의 중국인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밀집된 대림 2동의 경우 약 9,300명의 중국인, 이 중에 약 80%는 조선족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림 2동에 사는 전체 한국인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그러나 실제 거리에서 만나는 중국인 수는 더 많아 보입니다. 안산과 가리봉동 등 다른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이 대림동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중국 부유층 학부모들도 한국에 대규모 이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중국보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가 훨씬 더 밝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옮기면 혼란을 초래할까 꼭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교육부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자 이들은 한국으로의 이민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사파에 인종차별적 요소나 성희롱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논란은 한 네티즌이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실린 사파 속 중국 어린이들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사파 속 어린이들의 눈 사이가 멀고 시선이 어느 곳을 보는지 알 수 없으며 하나같이 혀를 내밀고 있어 괴이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물줄 놀이를 하는 여자 어린이의 속옷이 노출된 모습이나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뒤에서 껴안는 모습 등 성희롱으로 보이는 사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인 학부모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당장 이민을 떠나겠다며 한국에 대규모 이민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부유층 학부모들은 1년의 학비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자신들의 아이를 보내겠다고 알렸습니다. 한국에서 유명 국제학교들은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은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나라들 학부모들이 가장 보내고 싶은 학교 1순위로 꼽힐 만큼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보시면 노스런던 컬리지 에이트스쿨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한국국제학교 제주, 세인트 존스 베리 아카데미 제주 등의 경우 연간 학비가 4천만원, 기숙사비는 최대 2,300만원으로 6천만원이 넘습니다. 1년에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비를 계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국 외국인 학교 판교 캠퍼스를 다니고 올해 초 졸업한 강모 씨는 그간 낸 학비를 따지면 학교에 건물 하나는 세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학생 1인당 최대 1억 원이 들기도 합니다. 12학년을 내리 다닌다면 10억 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부유층들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억 원 이상의 중국인 자산가 수가 2억 명이 넘고 있는데요. 이들이 대규모 한국으로 이민을 해 국제학교에 자신들의 아이들을 입학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민이 마냥 한국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들에서는 범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양한순 아주대 교수는 이웃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청결과 준법 의식 미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고 검은 비닐에 넣어 우리 집 앞에 몰래 버린다라는 불만에서 술 먹고 소리를 지르고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다라는 불평까지 등 다양합니다.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제주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인들이 제주공항 셔틀버스와 공항 내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온갖 쓰레기들은 중국인들이 제품을 구입한 뒤 포장지를 뜯어 이것저것에 마구 버리고 있는 것인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행동들도 있습니다. 제주도 기념물 57호로 지정된 용두암은 용의 머리를 닮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을 숭상하는 중국인들의 용두암을 깨고 그 파편을 가져가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충격적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두암은 중국인들에 의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깊은 바닷속을 뚫고 들어가 어렵게 채취한 해녀 할머니의 전복을 중국인들이 무단으로 훔쳐가 논란이 됐습니다. 인간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에 고스란히 절도 장면이 찍혔는데요. 할머니 허락도 없이 멋대로 전복을 들고 인증샷을 찍더니 그대로 전복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제주도에 있는 것을 인증해 올리기 위해 한국 비행기 창문을 긁어 자신의 이름을 중국어로 새겼습니다. 자칫 비행기 창문이 뚫리기라도 한다면 모든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한 무인 카페는 최근 40여 명의 중국인 손님들이 단체로 다녀갔는데 이들이 계산한 금액은 고작 7,000원.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충격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부유층들의 대규모 한국 이민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을 향해 눈을 멀게 하겠다. 미국에 줄을 선 한국은 큰 불이익을 당할 것. 이라고 외치며 실제로 한국의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 각종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출 중단하면서 한국 경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려 한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북대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한 한국경제산업부 핵심 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품목 중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는 품목 중 무려 75% 이상이 중국산이었습니다. 망간, 흑연, 마그네슘을 비롯해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유무기, 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가 우리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의 경제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겠다는 것이 중국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수상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를 앞세워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가 유독 중국 시장에서는 몇 년째 판매량 감소를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성능은 압도적,
디자인도 동급 레벨에서 세계 최고라 극찬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럭셔리 브랜드인 BMW, 심지어 포르쉐까지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현재 판매량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 내 딜러들에 직접 개입해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에 방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